안녕하십니까 롯데가족 여러분. 오늘 이커머스에서 S커머스 시대로의 변화를 맞고 있는 온라인 유통시장에 대해 고찰해보고 오프라인 유통 중심의 그룹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공감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롯데닷컴 경영전략팀을 맡고 있는 김장규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5가지 주제입니다. 먼저 EC로 대변되는 이커머스와 S커머스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S커머스의 특징과 주요 플레이어들을 살펴보고 온오프 유통의 전쟁의 내막을 들여다봄으로써 롯데그룹의 유통에 던지는 시사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유통의 변천사를 보면 기존 점포를 가진 오프라인 유통에서 TV 홈쇼핑을 거쳐 PC 기반의 인터넷 상거래, 즉 이커머스 시대를 거쳤고 지금은 모바일 중심의 상거래로 빠르게 변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이 가지는 장점과 온라인이 가지는 장점으로 그동안 각각 성장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그 중심에 모바일이라는 기기와 통합된 유통 환경이라는 시대로의 진입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기존 이커머스와 S커머스는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요? 이커머스는 TV와 PC를 주 디바이스로 한 시점으로 스마트폰이 막 보급되기 시작한 2010년도까지를 이커머스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본격화된 2011년 이후를 S커머스 시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 S커머스 시대에는 어떤 특징적 요소가 있을까요? 그것은 플랫폼으로서의 오픈마켓을 가장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소셜 쇼핑이라는 업태와 그 기반이 되는 모바일이라는 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쿠팡과 같은 소셜 쇼핑은 이미 모바일에서의 매출이 50%의 구성비를 넘은 상태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S커머스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양한 모바일 기기의 등장과 초고속 무선 인터넷의 확산, 각종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온오프 통합 커머스라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특징적인 서비스를 보면 오프라인 매장 방문 조회와 실제 매장 방문 시 포인트를 지급하는 LG U+의 딩동 서비스, 매장 방문 시 자동으로 고객의 동선을 파악하여 할인 혜택을 제공해주는 샵킥 서비스,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사진을 찍어 미리 저장하면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아마존의 리멤버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린스토어 커머스, 핀터레스트 등 새로운 서비스들이 계속적으로 생산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S커머스의 특징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것이 매출 1조 원이라는 상징적 실정을 달성하기까지 각 업태별 소요 시간입니다. 롯데백화점 본점이 1979년 오픈한 이후 1999년까지 21년의 시간이 걸린 반면 소셜 쇼핑의 쿠팡은 겨우 3년 만에 1조라는 매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매출 신장 속도입니다. 과연 이러한 초고속 성장은 무엇 때문에 가능해진 것일까요? 그것의 해답은 바로 온오프를 통합하는 사업 모델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모바일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백화점으로 가야만 신상품 정보를 알 수 있었던 시대와 TV를 보면서 모바일로 신상품을 찾는 시대의 차이가 이런 소요시간의 단축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럼 이런 S커머스 시대의 대표적인 플레이어는 누구일까요? 앞으로 7가지 새로운 오프라인의 경쟁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S커머스를 대표하는 소셜 쇼핑은 이미 주력 구매자인 아줌마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온라인의 TV 홈쇼핑으로 불릴 만큼 파괴력을 가지고 그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에 쿠팡은 매출면에서 종합몰로 대변되는 GS숍, 롯데닷컴을 이미 앞질렀으며 특히 모바일에서의 트래픽은 매출 규모가 7배나 더 큰 G마켓을 이미 따라잡은 상태입니다. 소셜 쇼핑 3개의 사업자 모두 5위 안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픈마켓 및 종합몰은 소셜을 따라잡기 위해 G9, 오클락 등의 소셜 사이트를 런칭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플레이어는 규모는 아직 작지만 새로운 형태의 경쟁자로 서브스크립션 커머스를 둘 수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금액을 지불할 경우 약속된 상품을 보내주는 서비스로 국내는 현재 화장품, 식품, 애견용품 등의 상품군에서 사업자들이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식품의 경우 정기적으로 소비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향후 고령화 시대에 주목받는 사업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플레이어는 지금까지의 온라인 상거래는 상품의 텍스트를 검색하거나 전시된 상품의 매장을 방문하는 형태였으며 지금의 새로운 형태는 온오프 상품의 상품 이미지를 검색하여 상거래를 하는 새로운 이미지 검색 상거래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의 상품을 현재는 바코드로만 인식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미지 검색으로도 상품을 찾게 되며 이 경우 어느 사업자가 많은 상품 이미지 DB를 보유하고 고객과 소통하느냐에 따라 매출이 좌우되는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의 규모가 크면 매출 규모가 크다는 논리는 앞으로는 보유 DB의 수에 따라 매출 크기가 달라진다는 논리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플레이어는 공유경제 커머스입니다. 지금까지의 유통은 개인의 소유 개념을 기반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공유경제는 이 소유의 한계를 뛰어넘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대여, 차용 등의 형태로 확장된 사업 모델입니다. 국내에서도 자동차를 공유하는 집카 서비스가 이미 번져 있으며 해외에서는 본인의 빈방과 집을 국내외 여행객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에어비앤비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적 정서에 내 것, 우리 것이라는 정서가 강한 면이 있으나 인터넷과 모바일의 확산은 이런 인식의 장벽을 훨씬 빠르게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의 플레이는 새로운 디바이스로 가장 주목받는 신기술이자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오는 3D 프린터입니다. 사실 기술은 이미 1980년대 중반에 소개되었지만 특허 장벽과 높은 가격으로 인해 대중화되지 못하다가 최근 그 장벽이 없어지면서 국내에서도 100만 원 내외의 3D 프린터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는 그동안의 전통적인 제조와 유통이라는 경계를 허물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즉, 제조자가 유통업자가 되고 또 바로 소비자가 되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특정 산업, 예를 들어 모형을 만들어주는 목업시장이나 인조관절 제조회사와 같은 기존의 제조회사는 3D 프린터로 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현상이 일반화될 경우 제조사와 동영상이 필요 없는 새로운 유통구조의 출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백화점에서 주얼리 코너에 이니셜을 새겨주는 3D 프린터가 설치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미국의 백화점 니만 마커스는 이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예약을 시작해서 올겨울 크리스마스 때 배송을 해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 유통의 협력사, 파트너가 경쟁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전은 제조사로 하여금 고객과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롯데 계열사인 유니클로만 하더라도 전사 매출의 8%를 고객과의 온라인 직거래를 통해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비중은 연도별로 계속 커져 나가는 수치입니다. MCM의 경우 약 15%의 매출이 자사 온라인몰에서 발생합니다. 고객과의 직접 커뮤니케이션은 그동안 모든 제조 브랜드의 꿈이었습니다. MCM의 온라인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50%를 넘는다면 아마도 MCM은 롯데 본점, 신세계 본점만을 남겨두고 모든 매장을 철수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조사 유통의 확산은 기존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유통사인 우리 그룹에게도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커머스 시대의 또 다른 경쟁자는 바로 스마트한 고객 여러분입니다. 스마트 컨슈머는 국내 수입 브랜드의 폭리를 좌시하지 않고 직접 미국 본사의 사이트를 찾아다니며 국내 백화점 판매가의 3분의 1 수준에서 비용을 지급하고 상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2012년
금액만 하더라도 약 8천억 원에 이릅니다. 갭 같은 곳에서는 한국에서의 접속을 막았다가 국내 소비자들의 거센 항의로 접속을 다시 허용했습니다. 앞으로도 해외 직구는 그 가격의 메리트로 인해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스마트한 고객 한 명 한 명이 기존 유통사업자의 경쟁자가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럼 이런 S커머스 도래는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까요? 올 초 KT경영연구소에서는 의미 있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바로 미국 오프라인 유통의 대명사인 월마트와 온라인의 대명사인 아마존의 경쟁을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분석했습니다. 요약하면 온라인의 아마존은 오프라인로 확장을 하고 이에 대응하여 월마트는 온라인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2000년 월마트는 아마존보다 70배나 큰 회사였으나 작년에는 겨우 8배 큰 회사로 그 격차가 줄었습니다. 특히나 쇼룸이라는 단어가 유행할 정도인데 흥미로운 점은 월마트나 베스트바이 매장을 방문한 고객의 71%는 아마존에서 구매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오프라인 매장은 아마존의 상품 전시관으로 전락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한국에서 벌어졌을 때 과연 우리 오프라인의 롯데는 유통의 강자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럼 상품 전시관으로 전락하는 위기만 오프라인 매장에 있느냐? 그와 반대되는 리버스 커머스의 시대도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미지 공유 SNS인 핀터레스트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할 동안 찾아보니 이미 현대백화점은 핀터레스트에 자사의 이미지 매장을 만들어서 고객을 오프라인으로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현대백화점과 도미노피자 2개 정도만이 현재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핀터레스트에서의 상품을 피닛은 실제 상품 구매로 연결되어지는데 핀터레스트를 통해 구매한 사람을 조사해 보니 핀터레스트에 이미지 게시를 할 때 이미 49%는 구매를 염두에 두고 게시를 했으며 제품 게시가 구매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고객은 36%, 약간 그렇다가 43%입니다. 핀터레스트에 게시 후 이 구매까지 걸린 시간은 9%는 24시간 내, 32%는 일주일 이내에 구매했다고 합니다. 미리 상품을 살 고객을 알 수 있는 혁신적인 유통의 패러다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고객의 핀터레스트에 롯데백화점의 신상품을 피닛해 놓았다면 말입니다. 이와 같은 S커머스의 시대는 오프라인 유통 중심의 우리 롯데에게는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 온오프 유통의 경계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주도의 유통시장이 전개되며 여기에는 쇼루밍과 리버스 쇼루밍이라는 고객의 행동 특성으로 인해 오프라인에게도 새로운 위협과 기회가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온오프 업체 간 동일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고객에게 필요로 하는 가치를 누가 빨리 효과적으로 고객에게 전달하는가가 아주 중요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오프라인 중심적 인력, 자원의 배분은 결국 고객을 쿠팡이나 지마켓 같은 온라인 회사에 빼앗기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아직도 온라인 마케팅이나 상거래 조직이 사장님 직속이 아닙니까? 이제 온라인은 생존의 필수 역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오프라인 유통기업의 생존 전략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기존 오프라인 롯데가 아닌 온라인 롯데로의 철저한 변신만이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온라인의 매출이 일부이고 일부 마케팅 사람의 조직이 아닌 전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키워드로 보더리스 전략을 추구해야 합니다. 무경계, 즉 온오프 경계가 없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현해야 하며 매장의 스마트화를 위한 발빠른 선점, 그리고 온라인 주문 후 매장에서 24시간 픽업할 수 있는 서비스, 핀터레스트와 같은 S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온오프 어디에든지 만날 수 있는 롯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전략을 빠짐없이 중복 없이 추진해 나간다면 온라인에서도 우리 롯데는 유통의 영원한 강자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